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강 빈칸 변형 문제 61에서 66번 같이 볼 차례고요. 벌써 절반이 다 왔네요. 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61번이었죠? 네, 가볼게요. 자, 61번은요, 소재가 세포의 특징입니다. 주제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줄이 주제였고요. 제가 수특도 마찬가지고요. 인수원, 인수투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그 주제를 찾을 때는 웬만하면 첫 번째 줄에서 찾으시고요. 만약에 첫 번째 줄이 없으면 그 다음 다른 줄에서 주제를 찾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웬만하면 첫 번째 줄에서 주제를 찾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줄. In order to develop new ways to combat cancer, we can learn much from nature herself. 자, 이게 주제였어요. 즉, 새로운 방법. 암과 싸우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답니다. 자연 그 자체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대요. 근데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특성이 바로 뭐였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죠. 이놈이 자기가 있는 곳에 있을 때에는 잘 적응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있어야 될 세포가 엉뚱한 다른 기관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죽여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제를 가지고 있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됐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빈칸답을 찾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빈칸답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지금 빈칸의 힌트야. 첫 번째 이 빈칸의 힌트는, 첫 번째 힌트는 이거야. 끝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 The cell at the plan B, apoptosis. 자, 이 단어를 내가 EBS에서 봤다. 그럼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 단어 어렵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힌트라고 내십니까? 아니요. 그거 여러분들 변명이에요. 왜냐면 우리 이 책의 목적은 엄밀히 말하면 빈칸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한 스킬 훈련도 있지만 EBS 규제를 제대로 복습을 했는지를 아는 그 목적도 있기 때문에 이거 공부했으면 당연히 아셔야 돼요. 이거 바로 세포 소멸이란 뜻이었죠. 세포 소멸. 그러니까 첫 번째 빈칸 힌트가 이거야. 그치? 세포가 플랜 B를 선택하는 거야. 이제 플랜 B가 일반적으로 그런 뜻으로 많이 쓰이죠. 차선책 이런 느낌으로. 즉 자기를 죽이는 거죠. 세포 소멸. 근데 이걸 몰라서 틀린다? 아니요. 힌트가 두 번째가 더 있습니다. 그렇죠. 끝에서 두 번째 줄 맨 앞에 self-destruct. 이게 두 번째 힌트였어요. 자기 자신을 파괴해버린대요. 언제요? 거기 얘가 나오죠. So for example, if a living cell enters the bloodstream and lodges algae in the body, it gets the long signals and self-destruct. 뭐래요? 예를 들어서 이 리버셀이잖아. 간세포가 혈류에 들어가서 잘못된 곳에 들어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아니라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아닌 다른 몸의 다른 부분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신호를 받고는 self-destruct, 자기를 파괴해버린대. 그래야죠. 간세포는 당연히 간에 가야 되잖아. 근데 다른 데 가버렸어. 그럼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는 어떤 그런 기제를 발휘한다는 거죠. 재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바로 빈칸의 답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를 죽여버려서 그렇죠. 몸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암과 싸우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답이 빈칸에 들어가면 됐었습니다. 그럼 빈칸의 답은 몇 번이었을까요? 그렇죠. 4번에 They might kill themselves가 그대로 정답이었죠. 그렇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 세포를 소멸시킨다. 4번을 답으로 하면 되는 그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62번 가볼게요. 소재는 동전 던지기의 확률이었죠? 네. 그리고 주제는요, 이거였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줄에 The result is that in real life, the larger the deviation from the norm, the less the probability of it coming from 빈칸. 이 부분이 주제였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때 deviation이 편차란 뜻이라는 거죠. 편차. 이때는 확률 얘기하니까. 그치? 편차였고, 이때 norm은 이제 정상이니까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정상이 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럼 평균적인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어떤 결과는요, 실제 삶에서,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지. 평균으로부터의 편차가 더 크면 클수록, 즉, 빈칸으로부터 오는 확률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대요.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였거든? 근데 이제 빈칸의 답을 찾는 거였잖아? 근데 빈칸의 답의 힌트는 바로 어디였어요? 내가 이걸, 안 넣었구나. 그럼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어디냐 하면, 5번째 줄에 나와요. 5번째 줄.
The deviation from the norm as seen in excess hydroaxis tills is here entirely attributable to luck. 이게 아주 빅 힌트였어. 해석을 하면 과도한 앞이 나온다든지 또는 과도한 뒷면이 나온다든지 여기에서 보여지는 표준으로부터의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는 그래서 here 여기서 전적으로 다 뭐 때문이다? luck. 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무슨 얘기죠? 원래 우리가 배운 수학 법칙에 따르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고요.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 딱 2분의 1이래요. 근데 이 글에 따르면 근데 과도하게 앞이 나올 때가 있고 과도하게 뒤가 나올 때가 있대. 여기서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평균에서 벗어난 거죠. 편차가. 이해되시죠? 이 평균으로부터 편차가 벗어난 거죠. 그쵸? 이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는 즉 이런 과도한 현상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러한 평균으로부터의 편차는 즉 뭐다? 전체적으로 attributable to luck이에요. 운 때문에 나타나는 거래요. 운. 이렇게 과도하게 우리는 50%야. 근데 가끔 과도하게 앞면이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평균에서 벗어나는 거지. 과도하게 뒷면이 나올 때가 있어. 평균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뭐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운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야. 이게 바로 빈칸 힌트였어요. 왜요? 여기서요. 과도하게 앞면이 나오거나 과도하게 뒷면이 나오는 건 바로 뭐예요? 이거죠. 평균으로부터의 편차가 커진 거죠. 맞죠? 그랬을 때 그건 뭐 때문이래요? 그렇지. 운 때문이래. 운.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운 때문에 나타난다가 답으로 들어가면 됐던 거죠. 즉 뒤에 나온 아까 읽었던 5번째 줄 뒷부분과 6번째 줄 맨 앞부분인 is here entirely attributable to luck이 그대로 빈칸에 들어가면 됩니다. 하고 보기를 봐요. 그렇죠. 몇 번? 1번이었죠. luck rather than skills. skills보다는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 rather than 이것보다는 luck, 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렇죠? 답을 1번으로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63번 가볼게요. 자, 예술과 문학에 대한 재평가죠. 자, 이 글에 따르면 셰익스피어가 어떻대요? 얘가 셰익스피어 얘기가 나오잖아. 셰익스피어가 요즘엔 어떻대? 좀 별로? 인기를 못 끈데 no longer important to teach Shakespeare. 셰익스피어를 가르치는 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런 여자도 있대요. 왜요? 그렇게 바뀐 거지 뭐 평가가. 그쵸? 그래서 주제는 이거였어요. 어디요? 세 번째 줄에 주제가 나오죠. Now that seems to me as trifling an observation as can be made, but it doesn't mean that if you take this seriously, 당신이 이런 현상을 진지하게 본다면 nobody's place in the whole canon is very secure. 자, 이때 canon이 무슨 뜻이었죠? 고전 주요 작품 목록이었지. 그치? 고전 주요 작품 목록.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뭐다? 그렇지. 만약 당신이 이러한 현상을 잘 진지하게 본다면 전체 고전 주요 작품 목록에서 그 누구의 위치도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엔 A라는 작품이 인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떨어질 수도 있고 옛날엔 B라는 사람의 작품이 인기가 없었지만 지금은 올라갈 수도 있다. 즉 그 어떤 고전 주요 작품 목록도 자신의 인기를 계속해서 forever하게 영원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작품은 없다고 봐야 된다는 게 이거의 포인트였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답을 볼게요. 자, 빈칸 답은요. 빈칸 앞과 빈칸 T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자, 빈칸 앞에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부터 제가 해석을 해볼게요. The Oxford Book of English Verse had only one poem of his. 자, Oxford Book of English Verse라는 책에서는요. 앞에 나온 존 돈스 이 사람의 시를 하나만 싣고 있었대요. And now, 근데 지금은요. Of course, 물론 he was resurrected by Herbert Grayson and T.S. Eliot.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And is one of the great figures of 17th century poetry. 근데 이제는 그가 resurrected, 부활됐대. 허버트 그리슨과 T.S. 엘리엇에 의해서 부활되었대요. 그리고 그는 이제는 17세기 17th니까 17세기의 시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에 하나로 뽑히고 있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밖에 실리지 않았던 사람의 시가 지금은 되게 유명한 사람으로 탈바꿈된 거야. 근데 빈칸이래. 근데 빈칸 앞이 but he wasn't always. 근데 이게 중요해. 그러나 그가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래. 저 빈칸이래. 빈칸 다음에야 Bach was eclipsed for 200 years and rediscovered by Mendelssohn. 바흐가요 200 years예요. 200년 동안 eclipse. 우리 일시기 eclipse잖아. 가리는 거지. 가려져 있었대. 덮여져 있었대.
그런데 멘델스존에 의해서 레이디스커프트 재발견된 거래. 자, 그럼 보세요. 빈칸 앞에서요. 어떤 사람의 시가 옛날엔 하나밖에 실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되게 유명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다. 근데 빈칸 뒤에서요. 바흐는 어땠어요? 되게 가리워졌던 별 볼일 없던 사람이었는데 멘델스존에 의해서 재발견되었다. 자, 얘와 얘가 똑같은 얘죠. 별 볼일 없다가 잘 된 사람, 별 볼일 없다가 잘 된 사람.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얘와 똑같아요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가 먼저 나왔지. 근데 뭐라고 하면서 또 얘가 똑같은 얘가 나왔지. 근데 바흐는 음악가잖아. 그러니까 음악가도 똑같다 이런 답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번이요? 4번이죠. 4번에 This is true of music too. 이것이 음악에서도 또한 진실이다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일단 이렇게 해서 빈칸의 문제의 답을 찾았죠. 주관식으로. 제가 하신 것처럼 아까 빈칸의 답은 앞과 뒤는 같은 예이다라는 그런 문장이 답으로 들어가야 되겠군 이라고 일단 주관식으로 답을 찾으신 다음에 그 다음 보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은 4번인데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공통점은 다 디스가 앞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디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하지만 특히 빈칸 문제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 유형에서 지시대명사는 반드시 얘가 가리키는 게 뭔지를 파악을 하시고 그걸로 대체를 하신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 물어보죠. 이때 디스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렇죠. 딱 이렇게 나와야 돼. 예전에는 빛을 못 보던 것이 지금은 빛을 보는 것, 또는 예전에는 빛을 보았던 것이 지금은 시들한 것, 이렇게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정리를 딱 내용 정리도 하고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64번 가볼게요. 소재. 일물일가의 법칙의 적용과 예외였죠. 경제 용어였고요. 주제는 자, 요게 지금 이게 얘예요. 얘가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설명이 뭐라고 나오죠? 우리 책에서 뭐라고 나왔었죠?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에서 같은 상품에서는 오직 하나의 가격만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일물일가의 법칙이에요. 그쵸? 그 하나의 물건엔 하나의 가격만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주제였어요. 첫 번째 줄. The law of one price applies most forcefully in perfectly competitive markets. Lawfully speaking, market like those for salt or gold in which numerous suppliers sell highly standardized products. But many products are not sold in perfectly competitive market까지가 주제예요. 일물일가의 법칙은요. 대부분 강력하게 완전한 경쟁의 시장이죠. 완전 경쟁 시장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대략 말해서 시장인데 뭐 소금이나 금 같은 이런 시장. 근데 어떤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들은 엄청난 양의 공급자들이 매우 표준화된 상품을 제공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어느 정도 적용이 된대. 근데 벗이야. 하지만 많은 상품들은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 많은 상품들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다 팔리는 건 아니래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가 그 영화였지, 영화. 그치, 영화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시장으로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그것까지 잘 봐주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이 글의 포인트였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빈칸의 답 힌트는 이 부분이었죠.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뒷부분에 Because the law of one price does not apply in the market for film screenings 한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뒤에 빈칸이 나오죠. 자, because가 나오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게 원인을 가리키는 접속사니까 여기에는 이걸로 인한 결과가 빈칸의 답이었겠죠. 결과가 빈칸의 답이었겠죠. 그쵸? 결과가 빈칸의 답이었을 텐데 잘 보시면 중요한 게 자, 이 one price 일가의 법칙이 어디예요? 필름 스크리닝, 그쵸? 영화 산업 시장에서는 does not apply.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요.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 일물일 때 일가래. 근데 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대. 그럼 당연히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돼? 가격이 여기서 뭐라 그랬지? 그럴 경우에는 가격이 어떻다? 거의 동등하게 적용이 된다면 원래 일물일가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며 그럼 당연히 빈칸에 무슨 결과가 들어가면 돼요? 그렇지, 가격이 다릅니다 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 그냥 답 맞으라고 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답 몇 번? 그렇지, 5번이었죠? 5번에 movie ticket do not all sell for the same price. 영화 티켓이 똑같은 가격에 모두 다 팔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5번입니다. 소재는요. 자, 뇌 실험을 통한 포스터리어 히포캠피의 크기 측정인데요. 자, 이게 우리 그 전두엽? 후두엽? 아무튼 뇌에 있던 어떤 부위였죠. 근데 이제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만 딱 잡으면 돼요. 뭐야?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거다. 끝.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래서 주제가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나와요. This data conclude quite dramatically suggests that the changes in hippocampal gray matter 빈칸이다. 그쵸? 이 데이터는요 라고 하면서 맥과이어 씨가 결론을 아주 극적으로 내렸대요. 뭘 제시해 준대요? 아하, 이 히포캠피라는 게 그 우리 두뇌의 해마 모양으로 융기한 부분의 뒤쪽을 가리킨대. 즉 이 부분에 뭐 회색 부분인 어떤 그런 물질이 있나 봐. 여기에서의 변화는 빈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실험에서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였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근데 이거의 힌트가 어디? 끝에서 세 번째 줄 맨 앞에 힌트가 나오죠. The longer the driving career, the larger the posterior hippocampi. 끝 이거야. 뭐래요? 운전 경력이 더 길면 길수록 이 posterior hippocampi의 크기가 더 커지더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크기가 커지는 게 운전 경력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운전 경력으로 변화하더라. 그쵸? 운전 경력으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생기더라. 그럼 보세요. 운전 경력이 뭔데요? 내가 뭐 하는 거죠?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빈칸은 배우다, 습득하다, 얻다가 들어가면 돼요. 자, 답 몇 번? 그렇죠. 2번에 acquired, 습득되는 것이다, 획득되는 것이다. 이게 답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66번인가요? 네, 팁의 발생 배경. 얘는 주제가 아주 딱 떨어집니다. 단순하게 이런 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팁이 왜 발생했대요? 그렇죠. 첫 번째 줄이 주제였죠. Tipping a restaurant is said to have been interested as a means of 빈칸이다. 레스토랑에서 팁을 주는 행위는요. 왜요? 빈칸이라는 수단으로서 도입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대요. 끝. 이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빈칸의 답의 힌트는 바로 끝에서 두 번째 줄에 딱 나오죠. 뭐라고요? Provide even better service. Provide even better service. 그쵸? 좀 더,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팁을 주기 시작했다. 이게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provide,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답 몇 번? 1번이었습니다. Encouraging better service.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강도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12강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